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장애인 교육권연대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이행을 촉구한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최근 기업이나 은행에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부 역시 공무원이나 교원 직군에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택수 씨. 김 씨는 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바로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긴 하지만 연초 재계약을 앞두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정규교사는 이제 한 학교에 이제 5년을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 비정규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교에서 4년 이상은 이제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면 이제 올해도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현재 김 씨와 같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교원의 수는 전체 특수교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상황. 특수교사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특수교사의 정원을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 교사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반쪽 교사인 시간선택제 교사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교사가 포함된다는 소식에 정부와 장애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사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 또한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교사와 시간 선택제 교사 간의 마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단 어떻게 좀 더 잘 가르치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되는. 전국 장애인 교육권연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간제 교원과 시간 선택제 교사의 충원 대신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이 교육적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한 교사가 4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지도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 또는 비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정규직 형태의 이 특수교사를 이제 충원을 해서 이 장애 학생의 교육을 좀 정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 현장. 아이들의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하는 정부의 정책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해당 부처에 정책 권고를 내렸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등으로 장애인 자립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수립,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선택권 확보, 주거 보장과 고용 확대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까지 2년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국가보고서 작성 TF팀을 운영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사람을 위한 디자인, 특정 분류의 사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자인,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제8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이 제품 현실 가능성에 착안해 심사했다고 하는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문을 열기란 쉽지 않죠. 장애로 인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발잡이가 있습니다. 발을 이용해 문을 열 수 있는데요. 제8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품과 건축, 생활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긴 유니버설 디자인. 올해는 실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환경들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수상작들 상당 부분은 조금만 더 개선을 하면 실용성들이 있는, 그래서 제품화해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 제품들이고요. 공모전은 제품과 환경 및 실내 디자인, 시각, 세 부문으로 나뉘어 총 490편이 접수됐으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을 간단하고 합리적인 구조와 형태로 제안한 작품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장애인만을 위한 디자인이기보다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의미가 강조됐습니다. 아름다움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디자인. 우리 사회의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비올리스트인 용재훈일인데요. 배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방송된 안녕 오케스트라의 리처드 용재훈일이 지난 18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타워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리처드 용재훈일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홍보대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도 이번 위촉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홍보대사 위촉식을 통해서 스페셜올림픽과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스페셜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국스페셜올림픽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수시로 경기 대회를 열고 승패보다는 도전과 노력의 목적을 두는 국제적 운동입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원주 규례 사랑의 집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장 씨가 지적장애인을 수십 년 동안 학대하고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장 씨가 장애인 차별 행위와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박탈하는 등의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지법은 다음 달 8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13세 이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 진술 조력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진술 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술 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자네 영화가 아주 빨갛다고 단정해버렸어. 내 영화가 빨갛다고? 내 영화는 흑백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전역에 불어닥친 이른바 반공산주의 선풍, 메카시즘. 메카시즘 광풍으로 국가의 검열에 시달리던 채플린은 꿈속에서 자신의 분신들과 조우합니다. 채플린의 분신들은 메카시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영화 속에 숨겨진 레드 채플린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후 채플린은 우연히 조선에 도착하고 여기에서 일제강점기의 만담가 신불추를 만나게 됩니다. 진한 페이소스와 유머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최고의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이 연극 무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최고의 만담가 신불출까지. 작품은 왜 이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위험이 되는 인물로 낙인 찍혔는가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빠른 전개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의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색깔이 없잖아요. 무채색이잖아요. 그 흑백 영화니까 그것처럼 연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실 때 빨간 색안경을 끼지 말고 이 연극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본다면은 훨씬 더 재미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작품에서는 국내 연극계에서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만능소년 오세혁이 극작과 배우를 함께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연출님께서 이건 사실 채플린 이야기지만 작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플린을 따라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얘기를 채플린을 빌어서 편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이 아니면 낙인을 찍는 사회를 향해 슬랩스틱과 만담을 선보이는 블랙 코미디. 이번 작품은 내년 초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봉사의 참된 의미를 솔선수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는데요. 박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오늘은 학부모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집에서 한 가지씩 직접 만들어 온 반찬을 차에다 차곡차곡 싣습니다. 학부모들은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향합니다. 올해 초 시작된 어머니 봉사 동아리는 작은 도움이나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자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내 아이 학교 잘 다니고 공부만 잘하라 하는 그런 엄마들로 끝나지 않을까. 저희가 몸소 작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산 교육으로 삼고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산 교육을 시키자, 뭐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한편 센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어머니들의 봉사활동이 자립생활센터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매주 꼭 와주시니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심을 하고 오히려 더 저희 해야 될 일에 좀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직원들이 좀 편안해하는 걸 볼 수 있고. 중학교부터는 정규 교과 과정의 봉사 시간을 점수로 평가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학생들은 봉사의 참된 의미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어머니들의 이런 모습은 교육 현장에서도 매우 귀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고, 뭐든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런 마음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앞장 서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다사다난했던 2013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이웃에 대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 사례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자리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16일 여수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재취업에 성공하게 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 사례 수기 발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여직원의 시각으로 선보이는 사례 수기를 공모해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성혜란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여성 구직자와 구인처가 서로 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뜻깊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복지TV 기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